네, 이번 강의에서는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은 4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그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y는 fx라는 식에 대해서 첫 번째는 x라는 변수에 이 절대값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y라는 변수에 절대값 기호가 표시되어져 있는 경우, 세 번째는 x와 y 모두에 절대값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그 다음 네 번째는 y를 제외한 우변의 fx, 즉 x로 이루어진 식 전체에 절대값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식들의 그래프는 어차피 y는 fx라는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려 나갈 것이기 때문에 y는 fx라는 이 식의 그래프를 적어도 그릴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부터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원리를 알아보고 그 다음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리는 요령을 익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y는 f 절대값 x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 기호를 처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이 x값이 0 이상이면 바로 이 절대값 x는 그냥 x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은 y는 fx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f-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 녀석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릴 때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는 y는 fx 절대값 기호가 없는 상태의 그래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fx가 아니라 y는 f-x의 그래프를 작은 부분에는 0보다 작은 부분에는 그려줘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f-x의 그래프는 y는 fx의 그래프를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놓은 그래프잖아요. 자, 그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여기 y는 fx에 해당하는 그래프 이 부분을 그려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0보다 작은 쪽, 즉 이 부분에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은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는 바로 이 분홍색 부분으로 이렇게 그려진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원리는 간단하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그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우선 1단계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가 0 이상인 부분에 y는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y는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 놓은 후에 x는 0 이상인 부분만 남겨 놓는 것이죠. 이렇게. 자, 이 부분만 그대로 남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 바로 이 새로 그린 부분 있죠. 이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 그대로 추가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또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돼서 y는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y는 f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1단계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그 그래프 중에서 x의 값이 0 이상인 부분, 다시 말하면 y축의 오른쪽 이 부분만 남겨 놓는다. 2단계 방금 이 남겨진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에 이렇게 추가로 그려주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연결돼서 y는 f 절대값 x라는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이 y는 f 절대값 x는 바로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우함수가 바로 이런 것이죠. f-x나 fx가 같다면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네, 우함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함수는 바로 여기가 이제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써보면 f 절대값 마이너스 x나 f 절대값 x나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얘는 우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또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절대값 y는 f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리는 원리는 같습니다. 우선 y가 0 이상일 때는 바로 절대값 y가 y니까 y는 fx라는 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으면 이 절대값 y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가 fx면 y가 마이너스 f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무슨 뜻이냐면 y가 0 이상인 부분, 그죠? y가 0 이상인 이 영역에서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그죠? 즉 y가 0 이상이라는 것은 바로 x축 포함해서 그 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윗부분에는 y는 fx의 그래프를 그대로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자, 그 다음 y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그려라. 근데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는 바로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놓은 그래프죠. 그래서 y의 값이 음수인 부분에는 바로 여기 y는 마이너스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뭐 동그라미는 아니고요, 그죠? 약간 이렇게 이제 타원형 비슷한 이 형태의 그래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이어진 그래프.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매번 범위를 나눠서 하는 것은 번거롭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령을 익혀 보겠습니다. 네, 절대값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 절대값을 다 떼버린 y는 fx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1단계 y는 0 이상인 부분, 자, 이 그래프에서 y의 값이 0 이상인 부분에만 그래프를 그대로 다시 그려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만 남겨놓는다. 그 다음에 2단계 바로 x축에 대해서 절대값이 바로 y에 이렇게 씌워져 있으면 바로 y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겨서 그 다음 절대값이 씌워져 있지 않은 변수 x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여 추가로 그린다. 그래프를 추가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이 두 번째 형태의 그 식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세 번째부터는 그 원리는 이제 다 똑같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그리는 요령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절대값 x, 절대값 y, 즉 x하고 y에 모두 다 절대값 기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때는 x도 0 이상, 그리고 y도 0 이상인 부분, 다시 말하면은 x축, y축 포함해서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래프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즉 y는 fx, 절대값이 없는 상태의 그래프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 후에 바로 여기 x축, y축 포함해서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죠. 요 부분만 남겨놓는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이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우선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다시 y축, 이 전체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그리면 추가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모양이 좀 희한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절대값 기호가 x에도 y에도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절대값을 다 떼어버린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 놓는다. 그 다음에 그 그래프 중에서 x도 0 이상, y도 0 이상, 다시 말하면 요 일사분면이죠.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그래프만 남겨놓는다. 그런 다음에 그 녀석들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추가로 그린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를 또 y축에 대해서 추가로 대칭 이동해서 그려준다. 그러면은 이 전체가 바로 이 3번 유형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하는 것은 뭐 X축 대칭 이동 후에 Y축으로 대칭 이동해도 되지만, 이 녀석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놓고 이 전체를 다시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도 똑같은 그래프가 되니까 뭐 대칭 이동시키는 그 순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본인이 뭐 편한 대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번에는 식 전체에 fx라는 식 전체의 절대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죠. 자, 이것은 뭐 매우 간단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 y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전체 y라는 값은 어떤 식의 값의 바로 절대값이기 때문에 양수만 0 내지는 양수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어떤 x에 대한 함수값이 이렇게 음수인데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은 바로 요 녀석이 양수로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음수인 부분은 이렇게 다 양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양수가 돼서 전부 다 위로 이렇게 찍히게 되겠죠. 근데 양수인 부분은 원래부터 양수였으니까 그대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y는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린다. 그 다음에 함수의 값이 또는 식의 값이 이렇게 음수인 부분은 어차피 양수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양수 쪽으로 이렇게 꺾어서 올려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번째는. 자, 그러면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원래 이제 1차 함수였는데 1차 함수에 뭐 x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또는 y에 또는 뭐 xy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 1단계 y는 절대값을 다 뗀 상태 마이너스 x 플러스 1. 자, 요 녀석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쭉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절대값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떼버리고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 녀석을 바로 이제 반대쪽 절대값 기호가 씌워져 있는 반대쪽의 변수 y, 즉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추가로 그리게 되면 바로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도 일단 절대값 기호를 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똑같이 그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절대값이 바로 y에 이렇게 씌워져 있으니까 y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는 거죠. 이 그래프에서 바로 이 윗부분이 되겠죠. 이 윗부분만 그대로 남겨놓는다. 그런 다음에 바로 반대쪽에 있는 변수 있죠. x, 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추가로 그린다. 자, 그러면 바로 이 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x에도 y에도 절대값 기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절대값을 다 뗀 상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쓴 이유는 x도 0 이상이고 y도 0 이상일 때를 가정으로 하면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거잖아요. 식이. 그래서 1사분면, 물론 x축 y축 포함해서 1사분면에 해당하는 부분만 남겨놓는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바로 x축에도 y축에도 다 대칭 이동 시켜서 추가로 그래프를 그려준다. 이 전체를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식 전체에 절대값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이 음수죠. 음수. 자, 음수인 부분을 양수 영역으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꺾어 올리는 거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꺾어 올린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 V자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2차 함수로 왔는데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일단은 절대값을 다 떼버리면 y는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여기가 1, 그 다음에 이 정도를 2라고 할까요? x절편이 이제 두 개가 있고 대충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바로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놔야겠죠. 0 이상인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 녀석을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추가로 그려줍니다. 이런 형태로. 그러면 바로 이 식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선 절대값 기호를 다 떼버리면 y는 x-1에 x-2. 자, 1번 문제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죠. 근데 y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저 그래프 중에서 y의 값이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는다. 자, y의 값이 0 이상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 부분이 바로 2번 이 식에 대한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도 마찬가지죠. 식은 절대값을 다 떼버리면 y는 x-1에 x-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바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가 1이라고 하고 여기 2라고 합시다. 간격은 좀 차이가 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x에도 y에도 이제 다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일사분면 축을 포함해서 일사분면에 그려져 있는 이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죠. 이 녀석을 다시 x축에 대해서 추가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 전체를 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식 전체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경우죠. 절대값을 떼버리면 바로, 자, 다음과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y는 x 빼기 1, x 빼기 2. 그래프는 다 똑같습니다.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 y의 값이 음수인 부분이 이 부분이죠. 거기다 절대값을 딱 씌우게 되면 양수로 바뀌면서 위로 꺾여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부터 양수였으니까 절대값을 씌워도 그대로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는 음수니까 양수로 바뀐다.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4번은 우리가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형태의 그래프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함수에 대해서도 볼게요. 자, 절대값을 떼면 일단은 y는 뭐가 되죠? 네, x분의 1이 되겠죠. 자, 이 분수함수를 빠르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 x의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x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놓는다. 자, 0 이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자, 그걸 갖다가 바로 y축에 대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두 개가 하나의 그래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도 일단 절대값을 떼버리면 y는 x분의 1이 되겠죠. 그래프는 1번 문제하고 또 동일하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쌍곡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y의 절대값이 붙어 있기 때문에 y가 0 이상인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을 남겨 놓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추가로 하나 더 그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이 초록색 부분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이 녀석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조금 다르죠.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잘 보십시오. 자, 일단은 y는 절대값 떼버리면 x-1분의 1 더하기 2가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x축, 그 다음에 여기 대충 y축이라고 하고, 첫 번째 이제 정분선은 x는 1이고 두 번째 정분선은 y는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1, 이 정도, 그 다음에 y는 2, 이 정도라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이 이제 여기 양수니까
여기 곡선이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 x 빼기 1이 0 이상인 부분만 남겨 놓습니다. 다시 말하면 x가 1 이상인 부분을 남겨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만 남겨 놓는다. y축까지 지워졌네요. 자, 이 부분만 남겨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대칭 이동을 또 추가로 해서 그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자,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x값이 1이죠. 1. x는 1.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가 x는 1이죠. 그래서 이 직선 x는 1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근데 이게 아까하고 이제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y는 f 절대값 x 이거 그리는 요령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네, 일단은 그래프를 뭐 대충 이렇게 그려놓죠. y는 fx 그런 다음에 x가 0 이상인 부분을 남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런 다음에 바로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y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x값, 즉 x는 0이죠.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건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네, y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x는 0.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다.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 1번 1번도 한번 그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네, 사회 1번 y는 절대값 x-2 플러스 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x의 절대값이 아니라 x-2의 절대값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뭐 매우 많은데요. 일단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그 문제를 설명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절대값을 그냥 그대로 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부분이 x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요 x 빼기 2가 0 이상인 부분만 남겨 놓는 거예요. 즉 x 빼기 2가 0 이상이라는 얘기는 x가 2 이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x는 2라는 직선을 그려 가지고 x의 값이 2 이상인 부분만 이렇게 남겨 놓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바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x값, 즉 x는 2라는 직선, 바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추가로 더 그려주게 되면 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좀 번거롭죠. 이렇게 그리는 것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우선 얘는 y는 절대값 x라는 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는 2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죠. 이게. 그래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리고요. 이 녀석을 2만큼 3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y는 절대값 x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아래로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잖아요. 여기를 이제 꼭지점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을 평행 이동시키는 거죠. 2,3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니까 결국은 x는 2라는 직선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그래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앞으로는 이렇게 그리면 간단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2차 함수하고 비교해서 y는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두 녀석 다 꼭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꼭지점을 찾잖아요. 2,3.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2, 여기가 3 정도라고 찍으면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그리듯이 이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꼭지점이 2,3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2,3의 꼭지점을 찍는 대신 이 녀석은 1차식이니까 이 곡선으로 나오면 안되고 아래가 뾰족한 이런 형태의 직선 형태의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녀석은 꼭지점의 좌표가 바로 2,3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여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 더 그릴까요? 그냥 자, 여기 2, 그 다음에 여기 3 꼭지점의 좌표 2,3에 찍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플러스면은 아래쪽이 뾰족하게 그리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위쪽이 뾰족하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2차 함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플러스면 아래쪽이 볼록하게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면 위쪽이 볼록해지도록 그리면 되듯이, 자 이런 경우도 플러스면은 아래쪽이 뾰족하게 V자를, 그 다음에 마이너스면은 위쪽이 뾰족하게 V자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Y절편이죠. Y절편을 정확히 찾고 싶으면 X에다가 0만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V자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볼까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절대값 기호 안에 바로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2차식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우선 y는 x 빼기 2, x 빼기 3,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 되죠. 근데 그 식 전체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꺾여 올라간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1만큼 올라가면 이제 x축이 아니라 여기를 y는 1이라고 하고 그 밑에 x축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그리면은, 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우선 y는 1 이라는 라인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x에다가 2를 넣어주면 뭐가 되나요? 1이 되죠. 2일 때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도 얼마가 되죠?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지나도록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부분 있죠. y 밑에 있는 이 부분을 꺾어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볼까요?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인데요. 자, 얘는 2를 넣어도 1이고 그 다음에 3을 넣어도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y는 1, 이 라인을 하나 그리고요. 즉 x축에서 이렇게 한 칸 끄집어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를. 자, 그래서 y는 1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2일 때도 1이 되고, 그 다음에 3일 때도 1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이 앞에 부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일단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를 꺾어서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일단은 1에서 0 이상의 값을 빼는 거니까 1보다 작거나 같은 값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1보다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 아래로 이렇게 꺾여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1에다가 어떤 0 이상의 값을 더하게 되면 1 이상의 값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값은 뭐 1이 되는 거고 나머지 값들은 1보다 큰 값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네, 맨 마지막 부분은 좀 급하게 설명을 한 감이 없지 않지만 연습을 차근차근 하다 보면 그 요령을 터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